올해 국어 시험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신 분은 꼭 체크하시고요. 자, 왜냐면 이제 올해 경향은 사실 이게 저희 시험은 시험 문제 공개를 안 해요. 다른 학교, 다른 유형의 시험은 치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대학별 시험이다 보니까 시험을 치르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공개를 좀 안 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시험 문제를 시험 보자마자 공개하는 학교는 사실 건국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학교는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항상 여러분 선배들한테 수업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얘기를 해서 어떤 것이 나왔는지 질문을 이제 제가 질문을 하고 봤는데, 그걸 받으면 이제 경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배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도 내년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뭐가 나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시간만 지나도 다 사라져요. 무엇이 나왔는지. 근데 보통은 다른 학원 친구들은 뭐가 나왔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 학원 애들은 선생님 무슨 지문이 나왔어요. 어떤 지문이 나왔어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리 충분히 대비를 많이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올해 지금 가장 큰 이 변수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첫째로는 경희대인데요. 일단 과학 지문이 최초로 나왔다라는 사실, 이게 좀 사실 약간 충격적이에요. 왜냐, 지금까지 경희대 시험을 제가 이제 경희대 시험은 한 2002년, 3년 이때 거부터 2006년, 7년 시험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과학 지문 같은 거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과학 지문이 나오는 학교는 정해져 있구나. 지금 사라진 한양대학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과학 지문을 내는 학교는 있어요. 숭실대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에서 내는데, 내도 그게 이제 굉장히 수준 높게 내지 않고, 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독서 지문을 좀 적게 했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문학하고 문법 위주로 하고, 경희대는 독서를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독서 지문이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올해 4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예상에서 좀 벗어난 거예요. 현대문학은 모두 다 아는 작품만 나왔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 작품에서만 나왔고요. 그래서 다행히 시간을 좀 절약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그 독서 지문은 이제 알고 있어도 그 지문을 조금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시험 대비라고 하는 거는 그 전해의 경향을 많이 따라요. 그래서 다른 것에 성적을 올리는 게, 사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1년밖에 없잖아요. 1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독서보다는 그래도 이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쌓는 게 중요해서 비중을 약간 문법이 4, 문학이 4, 그러면 독서는 한 이 정도로 비중을 했어요, 그동안.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경희대에서 지문을 4개를 냈는데, 2개는 사회 지문, 2개는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독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 과학 지문, 그리고 건국대는 시험 문제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채점을 해보고 몇 점인지 제가 당연히 풀죠. 선생님들이 풀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건국대 시험은 사실 문제가 많고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그게 문제예요. 역시 이것도 아는 게 대부분 나오는데, 특히 사고력 변수. 뭐냐, 이게 우리가 여러분 독서에서 밑줄 긋기 이런 거 하고 OX 퀴즈 같은 거 하면서 보셨다시피, 이게 진짜 한 끗 차이. 자, 그러니까 A이면 B이다. 뭐 이런 거, 그거를 막 뒤집어가지고 A이면 B이다. 그것을 B면 A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확실하게 고르는 명확한 사고력, 논리력, 그런 게 있어야지만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왜냐, 국어, 영어가 둘 다 500점 만점씩인데 합쳐서 900점 가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어나 국어 다 이게 5점, 10점, 15점 이렇게 배점이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몇 개 틀렸다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몇 개 틀렸어요가 아니라 몇 점짜리를 몇 개 틀렸는지가 사실은 중요해요. 몇 점짜리가 몇 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국대 같은 경우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인데요. 자, 이 학교도 작년에는 되게 특이하게 고전 문학을 하나도 안 냈어요. 근데 이게
이 경향이라는 게 결국은 이 고정되어 있는 경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인데, 그 교수님들이 뭐 예를 들어 달라졌다 그러면은 문제 유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범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고전 수필은 사실 또 가장 마이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최초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좀 어려운 영역도 좀 같이 꼼꼼하게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본 학생들에 비해서 여러분은 훨씬 더 작품 수를 더 많이 나갈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보면은요, 뭐 숙명여대, 여기 원래부터 이제 교과서를 많이 냈었는데 교과서의 비중이 더 상승했고, 그리고 숭실대학교가 좀 독특하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이과도 국어 영어 시험으로 가는 학교인데 약간 까다로운 문제를 내기는 해요. 하지만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과별 모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국대학교도 역시 교과서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에리카 인하대 독서 지문이 관건이고요. 여기 제가 가톨릭대 써놨는데 이거 수정이 안 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대 같은 경우도 문학, 문법, 그리고 독서 세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인 영역에서 실력을 상승하기 위해서 세 영역을, 자, 이제는 비중을 조금 비슷하게 할 겁니다. 예전에 독서 비중을 좀 많이 줄였는데 이제 조금 4-4-2에서 뭐 약간 줄여가지고 3-3-4 정도. 문학은 근데 여전히 중요해요. 그냥 문학은 작품 수를 많이 아는 게, 정말 이번 경희대 시험에서 나왔는데 모르는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르는 작품이라는 게 이 교과서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있지만 교과서 종류 자체가 10권이에요. 많아요. 그래서 다 못하는 상황인데, 교과서에서 나오는 작품 중에 일단 아는 작품이 나오면은 어떤 친구들은 어땠냐면 독서 지문 때문에 시간 모자랐잖아요. 안 읽고 풀었다고 합니다. 가능해요. 문학 같은 경우는 안 읽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작품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 올해 7월에 봤던 경희대학교 시험을 보면은요, 여기는 자, 수능 특강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수능 연계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서 내는 학교 있고 안 내는 학교가 있는데, 경희대학교는 사실 그 교과서 위주로 돼요. 즉 수능 특강 작품이라고 특별히 더 넣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문학만 그리고 나옵니다. 현대시, 현대소설, 현대수필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평소보다 문학 작품이 조금 적게 나온 거예요. 더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 이번에는 독서 지문을 좀 더 많이 내느라고 이번엔 좀 적게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 우리 최근에 본 거 하나 있네요. 춘설, 그죠? 이거 있죠. 자, 근데 다른 작품 보세요. 율포의 기억, 이거. 자, 문학 교과서에 있어요. 그리고 수능 완성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연계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포의 기억이라는 작품은 신사고 교과서 딱 한 번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다음, 다시 느티나무가, 이것도 미래엔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역시 한 작품밖에 없는, 딱 교과서 한 번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춘설, 푸른 곰팡이, 봄눈, 춘설은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작품 역시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한 번밖에 안 나왔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두고 색깔별로 이렇게 해둡니다. 지금 현재 이 순서는요, 장르 순으로 정렬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요. 장르, 즉 고전 문학부터요. 뭐 A, B, C. 우리가 이제 고전 문학은 이번 교재에는 안 넣고요. 다음 교재에서부터 넣을 건데요. 가장 오래된 순서입니다. A, 삼국시대. 그리고 A, 삼국시대. 다시 해볼게요. 자, A는 삼국시대, 그리고 B는 신라시대, 그리고 C는 고려시대. 그래서 이제 산문, 운문 다 합쳐져 있고요. 그리고 D가 조선시대인데 D가 아무래도 제일 많죠. 자, D가 많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현대문학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제가 몇 번 나왔다 뭐 하는 거, 자, 이 색깔 이런 게 지금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자, 지금 보세요.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요, 어떤 작품이 중요한가 너무 명확해요. 왜냐, 보세요. 자, 지금 이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은, 자, 여기 녹색은요, 특례 기출문제, 즉 특례 기출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요 파란색은 이 교과서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옆에다 분류가 다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최일은의 광장이라는 소설은 무조건 필수 작품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보세요. 교과서가 무려 문학 교과서는 10종이고요.
국어라는 교과서는 12종이에요. 근데 문학 교과서에서 무려 4번 출제가 됐어요. 그 정도로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자, 난소공 보세요. 승리에서 출제된 숫자입니다. 자, 경희대, 동대, 이대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심하죠. 문학 교과서만 이렇게. 예, 요만큼 있어.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이제 필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필수 작품만 나오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필수 작품은 진짜 말 그대로 필수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그 자료에 나오는 그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율포의 기억 이렇게 있죠.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느티나무가 제일 먼저 있으니까 다. 자, 이거는 소설이고요. 그다음에 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를 보시면 역시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느티나무가라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딱 한 번 나왔어요. 여기 진짜 너무하죠. 아니 출판사가 지금 문학 작품에 실려 있는 출판사가 전체 22개예요. 국어 12개, 문학 10개. 근데 그 중에서 22개 교과서 중에서 한 번 나왔어요. 이거를 싫었어요. 그죠? 좀 너무하죠. 원래 경희대가 그래요. 경희대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잊어버리기 전에 또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쓰면 이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칸 더 내려와서 이번에 요 작품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19 돼 있듯이 이번에는 경 22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23학번이 되는 거예요. 아우 세상에 23학번. 자, 그리고 내년에 지금 대학간 선배 22학번이잖아요. 경희대 22학년도 문제.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는 23학년도예요. 여기에 출제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거 색깔은 다시 바꿀 거예요. 다음. 율포의 기억. 자, 율포의 기억 봅시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율포의 기억.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율포의 기억. 보시면 교과서에 교과서는 딱 하나밖에 안 실렸고요. 그리고 얘는 수능 완성에도 실려 있었네요. 자, 이 경우는요, 사실 애매해요. 왜? 그냥 교과서에서 냈다고 해도 상관없고, 수능 완성에서 꼭 냈다라고 보기는 애매한데, 어쨌든 교과서에 한 번이라도 나온 작품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봄눈 오는 밤만 받아. 다음, 봄눈 오는 밤. 또 출제됐어요. 자, 이것도 시험지 없어도 저는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봄눈 오는 밤이라는 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천재정. 왜냐면 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교과서에 천재정 가로해 놓고 이런 거는요. 이 출판사에서 2개 이상 문제를 출제한 경우, 지필진이 2명 이상인 경우 이렇게 천재정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천재정 교과서에 한 번 나왔어요. 단 한 번. 그리고 작년에 동국대 출제됐어요. 자, 이건 뭘까요? 동국대 출제된 거랑 올해 경희대에 출제된 거랑 관련이 있을까? 사실은 없어요. 없지만 이런 작품이 주영이아가 생각한 작품이구나. 자, 그리고 이번 교과서 2015년 개정 교과서라는 게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는 이제 시험이 3번째 시험입니다. 즉 올해 그러니까 교과서가 개정이 돼서 새로 바뀐 교과서를 고1부터 적용할 거잖아요. 고1부터 적용해서 제일 처음 시험을 본 게 이제 21학번 작년에 대학 간 선배들, 작년에 대학 시험 본 선배들 때부터 새로운 교과서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교과서는 다 버려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 그거는 버려야 돼요. 왜냐? 새로운 책에서 실린 거에서만 나오거든요. 우리 책은요. 그래서 제가 독서 연습 공부할 때요. 매산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미 충분히 교과서 자체가 6개가 돼서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밖에 출제가 안 되니까요. 교과서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네, 문학도 독서도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봄눈 오는 밤은 동국대에 나왔고 올해 경희대에도 출제가 됐구나. 근데 이 작품이 엄청 중요한 작품이냐? 그런다기보다는 교과서에 한 번 실린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희대 22년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춘설. 얘는요, 작년에 좀 많이 나왔어요. 춘설. 왜냐? 작년 수능 특강이었고요. 자, 보세요. 색깔이 좀 많죠. 자, 이거 어때요? 작년 수능 특강이었고요. 작년 동국대 나왔고요. 그리고 문학교과서엔 한 번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정도면 이거 좀 중요한 작품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춘설은 이제 한 번 더 나온 작품이 된 것이죠. 바로 뭐냐? 경희대 22년도에 나온 작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소설 보겠습니다. 소설은 새해
아이고, 이거 두 개 잘못 써버렸네. 이거는 존재 테이블은 수필인데, 이 복사하다가 잘못됐네요. 채식주의자, 두근두근 내 인생. 와, 세상에. 둘 다 엄청 마이너한 작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채식주의자는요, 되게 유명한, 사실은 이제 지금 대중적으로 유명해요. 왜냐면 저 소설을 쓴 사람이 외국에서 무슨 큰 상을 받았어요. 한강이란 작가가 큰 상을 받았는데, 근데 학생들은 굉장히 낯설죠. 왜냐면 학교에서는 안 가르칩니다. 잘. 자, 왜 안 가르치냐? 보세요. 10개 출판사 중에서 한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친 바로 그 파트에서 시험이 나왔고요. 자, 그렇습니다. 채식주의자. 자, 여기 있죠. 여러분 보세요.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은 천재 김에서, 여러분 출판사 안 겹치는 것도 보이시죠? 고루고루 되는 거예요. 안 겹치게. 그죠? 출판사 겹치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아까는 어디였지? 뭐 천재 정 뭐 그리고 뭐 두산 뭐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내려가서 자, 채식주의자는 지금 그래서 이 경희대 22학년도에 나왔으니까 예,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그렇게 다 모인 거예요. 경희대 22입니다. 자, 이 소설은요, 소설 모르면은 풀 수 없어요. 내용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에요. 지금 채식주의자가 뭐 어쩌자는 건가 전체 내용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경희대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60분간 문제 독서 질문 4개 나오고 문학작품 저렇게 5-6개 나오는데 시간이 부족해. 원래는 경희대는 시간이 부족한 학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올해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거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영화도 있어요. 근데 얘를 보면은 국어 교과서랑 문학 교과서 2번 나왔네요. 자, 근데 상당히 약간 조금 인지도는 좀 떨어지는 소설인 게 작가가 되게 젊은 작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야, 당연히 교육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출제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필도 존재 테이블이라는 게 나왔다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 나열된 작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 번씩밖에 안 나온 작품들을 냈어요. 자, 왜일까요? 난이도를 좀 높였네요. 이번에는 국어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존재의 테이블이라고 하는 나이덕 작가의 수필인데 역시 이것도 두산 동화라는 문학에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을 가능한 한 많이 한다. 지금부터 최대한 많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를 계속해요. 뭐 여러분이 뭐 중간에 좀 중간고사나 뭐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항상 데이터를 쌓아놓기 때문에 작품별로 하나씩 다 할 거예요. 다 보시고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든 소설이든 확실히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또 내렸고요. 자, 문법은 전 영역에서 근데 문법은 사실 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많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의문 변동, 띄어쓰기, 사이조, 두음법칙, 이중, 비동, 시제, 외래어, 표준어 자, 이 정도의 영역에서 냈는데 문법의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 경희대에 나오는 독서가 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두 지문은요, 하나는 국어 교과서에서 나왔습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사는 풍경도 달라질까라고 하는 설명문이고요. 36.5도 경제학, 이것도 일종의, 이거는 논설문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긴 한데, 요즘에는 제가 이 독서 지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뭐 100% 이거는 주장만으로 있을 수도 없고, 100% 설명만으로 있지는 않다. 두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것이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것은 어쨌든 인문학에 관련한 것이죠. 인문학 그리고 경제학이니까 이것도 인문이에요. 자, 그런데 세계 속의 1등 양궁. 누가 봐도 과학 지문이죠. 자, 양궁. 그리고 이 양궁에 대한 거는 어떤 얘기였냐면은 그 양궁의 원리 같은 것에 대해 설명한 과학 지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보면은 되게 좀 어렵죠. 그래서 슬프지만 여러분은 과학 지문 한 번씩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학사, 독서, 원자 모형의 변천, 진짜 이런 거 나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뭔가요? 막 했는데 이게 독서 총정리라는 지문에서 다루기는 했어요.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가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독서 지문도 특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범위 내에서 나오는데 범위가 너무 많은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꼭 범위 안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건국대는 좀 굉장히 좀 이 경향이 되게 분명한 학교예요. 여기는 국어 교과서에서만 더하기 수능 특강입니다. 그래서 보면 바다의 기별. 자, 교과서 외에 작품 하나 나왔고요. 수능 특강이 3개 실렸고요. 제막매가 이옥수의 춘향전 다 많이 나오는 그 작품이고요. 건국대는 독서 지문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이 또 특징이에요. 자, 독서 지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거의 독서 지문이 6개, 7개 정도 나오는데 역시 또 다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6월 정도 되면 이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요. 그때 한 번이라도 보고 가면 훨씬 더 자신 있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절대로 아무 독서. 자,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거기 오빠가 아니면 형이 언니가 물려준 책이 있는데 아까워서 풀게요. 아이, 그거 시간이 아까워. 그죠?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풀지 마세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그 시간에 더 나갈 걸 해야 돼. 왜냐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돼. 국어가 12권, 문학이 10건, 독서가 6건. 합치면 이미 28건이에요. 거기다가 화작하고 뭐 이건 좀 빼지만 그거 화작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내. 특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택 과목을 화작하지 말고 이제 가능한 한 엄매를 하라고 하는 게 언어와 매체는 도움이 되는데 화작은 크게 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28건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때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죠. 물론 작품이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너무 이게 작품 자체 숫자 자체는 안 맞는 게 보시면 어때요? 이 작품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한 번밖에 안 나온 작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 중복되는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쌓이면은 작품에 대한 모르는 작품이 나오면은 못 푼다 이런 어떤 것에서 벗어나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그 이론을 주로 했잖아요. 근데 그 이론이 사실 진짜 어려워요. 정말 시험 보기 한 달 전,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도요, 선배들도 또 뭐 물어보면 또 틀리고 그래요. 화자 뭔지, 청자 뭔지 물어보면 또 틀려요. 그만큼 이게 약간 체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배우고, 익히고, 여러 가지로 응용하고, 그러면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의 목록은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정해져 있다. 거기에서만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정해져 있지만 순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 배워야 되느냐? 1부터 배워야 되냐? 그렇진 않고요. 빈도수로 배우는 경우 그리고 고전문학은 시간순으로 배웁니다. 고전문학은 시간순. 그리고 이 현대문학은요. 중요도 순으로 배우고요. 중요도 순으로 배우고 나서 이제 겨울방학 때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교과서 하나하나를 다시 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떤 작품 한 번 했어.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 또 나왔어. 그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교과서 문제를 따로 설명하는 시간보다 여러분한테 예전에 했던 우리가 문제 푼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고 데이터가 올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문제만 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학습한 게 뒤에서 또 나오고 이번 교재도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공부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지는 않고 문제 위주로 나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제 문학 작품은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뭐 건국대학교에 나오는 이거 정답을 확인해야 되고 이제 하여튼 수능 연계 작품이 좀 나온다라는 이런 정도의 사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 1년 연간 계획표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